간결하게, 핵심만 간결하게 해주십시오. 네, 손을 들어주시면 지목 드리겠습니다. 네, 둘째 줄에 앉으신 여성분께 마이크 주십시오. 먼저 발표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익산에서 온 23살 조승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현재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 중이며 익산 식품클러스터 진흥원에 입주하여 말차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5극 3특에서 K푸드 산업이 정말 활성화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조금은 소외되고 있는 점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한병도 의원님과 간담회에서 중기부 K푸드 특화 산업 패키지를 건의드렸는데 식품 특화 산업은 중기부의 일반 분야에서도 바이오 의학 분야로 속해 있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12월에 김민석 총리님과도 간담회를 진행하였는데 따로 피드백이 없어 이렇게 다시 한번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노력해 주시는 거 아는데 제가 아직 학생이어가지고 저한테까지 얘기가 못 들린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 식품은 이제 기술이나 산업성을 인정받기보다 바이오 산업에 조금 부속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올해 지역 거점 창업 도시를 5군데 증설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K푸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북의 지역 거점 창업 도시가 정말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북은 대전의 카이스트나 울산의 유니스트처럼 4대 가기현은 없지만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한국농수산대학교가 위치입니다. 또한 농진청이나 한식연 등 다양한 정부 부처가 이곳 전북에 있습니다. 또한 여기 전북대와 같은 경우에 전북대가 소속되어 있는 전주와 같은 경우 음식의 도시와 문화가 함께하기에 익산의 식품 클러스터와 함께 연계한다면 정말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야기가 길어 정말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대부분의 창업 교육은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창업 초기에 교통비로만 거의 600만 원 정도를 사용했는데요. 지방에서 창업하는 청년들의 많은 고충이기도 합니다. 수도권 인프라 집중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님께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더욱더 K푸드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신다면 전북도가 식품 클러스터의 세계 4대 클러스터인 네덜란드, 덴마크, 미국, 이탈리아보다 더 높은 식품 산업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렇게 K푸드 창업도시 전북이라는 의견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전원수 부대변인이 아주 정확하게 스타트를 끊었어요. 네. 우리 장관님 뭐 혹시 잠깐만 짧게 예, 세 번째라고 하시니까. 예, 그 K푸드 창업 사관학교를 클러스터 안에 저희가 만들어서 좀 예비부터 완성까지 좀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다시는 안 따라다니게.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또 의견 받겠습니다. 여기는 이번에는 여기 정장 입으신 남성분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님의 처갓집 고향 남원에서 온 동학의 후예 임종명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리산 비빔밥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비빔밥의 원조는 남원이었습니다. 확인하러 봐서 전주로 가서 전주 비빔밥이 됐습니다. 진짜 원조? 예, 예. 동편제 소리가 지금 전주 소리 축제 문화로 바뀌어 있고요. 조산동의 부채가 지금 전주 합축선으로 가 있습니다. 남원의 본류들이 다 전주로 향하고 있지만 그 본류는 남원임을 주장합니다. 예, 대통령님 주장하는 거죠? 사실입니다. 사실 근거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많은 것들이 지역에 지키지 못하고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인구뿐만 아니라 문화도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에 되게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대통령님 지난 21년도 12월 4일 날 남원에 오셨습니다. 그때 코로나 전국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게 안전이 최초라고 하시고 권한이 생기면 남원의 공공의대 설립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공공의대법이 수정 가결됐다고 금방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힘과 권리와 그다음에 신속함을 가지고 남원의 공공의대가 꼭 들어설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잘 되고 있는데요.
예, 잘 되고 있는데요. 뭐. 예, 아무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드릴 말씀은 기본소득의 원리들이 많이 지속되지만 그 핵심은 지속성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창과 장수의 기본소득 대원이 마련되고 있지만 사실은 전라도 남은 조그만 동네 수지 둥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관님 꼭 들으시고 남한에 꼭 오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주도해서 지금 2천만 원, 3천만 원을 매년 기본소득으로 마을에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입성하기 전에 제가 보글로 의회에 들어왔는데 입성하기 전에 그 동네를 가보니까요. 2만 평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물이 공급되는 땅이 있었는데 거기에 울타리를 쳐달래요. 예산을 받아보니까 3억이래요. 근데 얼마에 끝내지 아십니까? 오세아의 오인섭 회장님과 합력해서 5천만 원에 울타리를 쳐줬습니다. 이제는 지역 주민들이 나서서 13만 평의 마을 소유 땅들을 지금은 명품 숲으로 가꾸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송민명 장관님 꼭 남원에 오셔서 그들이 꿈꾸는 기본소득의 원리들, 행정의 개입 전혀 없었습니다. 재정 지원도 전혀 없었고 그분들이 하고 있는 기본소득의 원칙들을 눈을 확인하시고 정부 정책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는 저기 중앙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네, 저기 중간에서 여성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여기 흰색 옷 입으신 여성분. 아, 남성분이신가 봅니다. 노안이 왔어요. 네, 저기 흰색 옷 입으신 남성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지정하겠습니다. 여기 네, 가까운 데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분께 가겠습니다. 흰 셔츠 입으신 여성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통령님께서 마음의 인연을 말씀해 주신 동학의 고장 부안에서 온 청년입니다. 저는 청년 창업자이자 지역 청년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전북의 가능성을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유출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부안군은 농업, 창업, 공무원 외의 선택지가 제한적이다 보니 취업을 이유로 떠나는 친구들을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토교통부 장관님 그리고 부총님 등의 발표를 보면서 굉장히 고무적인 산업의 핵심적인 정책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좀 고무가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청년의 시선으로 조금 더 섬세한 제안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청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에 현대차 그룹의 투자 관련한 협약에서 많은 희망을 느꼈고 대통령님께서 오시면서 선물을 주셔가지고 전북 도민으로서 감사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송전선로 구축 과정에서 지역과 중앙의 소통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전력망 확충과 산업 전환이 지역 성장으로 이어지고 송전선로 등 기반시설 계획 단계부터 지역 합의와 이익 공유 구조가 함께 설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두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로 송전선로 및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주민 갈등을 줄이고 지역의 실질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상설협의체와 이익 공유 제도를 제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산지와 수요지 간의 수용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장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전기세 차등이라든지 하는 제도 말입니다. 두 번째로 재생에너지, AI, 수소산업과 연계해서 지역 청년이 운영하고 관리하고 기술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직무 연계형 교육, 일자리 제도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을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에너지 전환의 실행 주체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전환의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역 민주주의와 함께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송전선로 얘기는 사실 꽤 민감하고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지금 대한민국의 에너지 앞으로는 이제 분산형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각 지역에서 소규모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모아서 필요한 데서 갖다 쓰는 방식으로 과거와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 됐겠죠. 그런데 지금 서남 해안 그러니까 이 충청 그다음에 전라 영남 이쪽 경남 이쪽 벨트가 이제 뭐 바람 햇볕 같은 에너지가 많죠. 그 잠재력이 높은데 특히 서남 해안은 수요가 별로 없어서 지금 대량 생산을 하지만 현재 이미 이제 추가 허가를 내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라서 어쨌든 두 가지 방법인데 생산된 전기를 외지로 쭉쭉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든다.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죠. 근데 두 번째는 해당 지역의 대규모 전력 수요 시설을 도입한다. 근데 이게 이제 정답이죠. 근데 문제는 두 번째 방법을 하려니까 기업들이 가는 게 부담스럽다. 인력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어렵다. 인프라 부족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우리는 최대한 좀 인프라 구축도 하고 저 교육 시설이나 정주 여건도 강화해서 인재도 키우고 사람들도 거기서 살 수 있게 결혼해서 아이 낳고 뭐 문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이제 그런 정주 여건을 구축하는 조건으로 이제 기업들을 좀 유치해 보려고 좀 총력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송전선로 문제는 우리 기후부의 주요 의제이기도 하죠.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저 아래쪽에서 전기 생산해가지고 저 수도권으로 보내겠다고 송전선로 만든다 그러면 아마 중간쯤에서 여기저기서 막아가지고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우리가 무슨 에너지 식민지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나올 만해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산업부 오늘 산업부 안 왔네. 정책실장님이 잘 챙겨가지고. 예. 같이 지금 내부처 장관님들이 모여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입지, 송전망 이런 건설을 그렇죠. 할 때 지역들 이익이 다 반영되는 그런 방안으로 크게 새로 짜려고 합니다. 지금 청와대의 제일 큰 고민거리는 바로 이 점이에요. 예. 우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아까 보세요. 누구요? 안 해도 됩니다. 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제가 눈이 문제인지 길이가 문제인지 살짝 올라왔습니다. 네, 살짝 잘하셨습니다. 올라왔습니다. 네. 저기 중앙에서 둘째 줄에 계시는 안경 낀 분에 맞게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이쪽입니다. 저는 뭐 동학의 고장 정읍에 위치한 한국생명과학연구원 전북분에서 온 정재철이라고 합니다. 아까 저희 송명 장관님께서 발표하실 때 햄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대통령님께서 햄프를 여쭤보시길래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아시다시피 이제 안동에서 대통령님 다음으로 유명한 것이 안동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안동포가 대마 햄프를 원료로 해서 대마 줄기죠. 만든 겁니다. 근데 이 대마라는 것이 이 햄프라는 것이 이제 기존에는 우리 인류 역사 6,000년 이상 우리 인류와 함께 의학용으로 그리고 산업용으로 함께 해왔던 건 자원인데 20세기 들어서 석유화학 산업이라든지 섬유 산업 그리고 중독성이 강한 마리화나와 함께 지급받으면서 저희가 그 마약이라는 약간의 누명 아닌 누명을 쓰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로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국제사회는 이제 많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햄프라는 것은 의약용과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대마를 일컫는 거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마약이라는 마리화나와는 전혀 다른 거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햄프에서 추출한 여러 성분들이 의학적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유엔이라든지 WHO에서 많은 전환을 하고 있고요. 시장 가치도 현재 30조에서 앞으로 한 100조 이상으로 성장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햄프 산업을 우리 새만금에 유치를 해서 국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재배라든지 육종, 추출, 임상, 제품화를 아우르는 햄프 산업 전주기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메가 샌드박스를 적용해서 국가 전략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좀 무지해서 그런데 왜 대마라고 안 하고 햄프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지가 나빠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마리화나와 햄프는 그 중독성 성분을 기준으로 해서 아니 구분을 하고 이게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대마라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말로 해도 대마라고 하지만 이제 세계적으로 햄프라는 것으로 지금 이끌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농식품부 장관님은 이게 대마라고 부르면은 이미지가 나쁠 것 같아서 햄프라고 영어를 쓰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대마에서 그 말하자면 우리 뭐라 그러죠? 마취되는 그런 마약 성분이 더 함량이 낮은 다른 거예요? 예, 다른 겁니다. 대마와는 그래서 달라? 대마 종류이긴 하지만 그와는 구별되는 그래서 그래요? 바이오 산업을 할 수 있는 소재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당한 우리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른 거뭐 예. 찾을 필요 없잖아. 예. 같은 걸 그렇잖아. 예, 다릅니다. 예. 실제 환각 성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낮고요. 많이 낮아서 대마 그러니까 마리화라는 좀 다르게 분류가 되고 있고 산업용으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기 그 베이지색 목도리 낀 여성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문화재연구소 대표 김석란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은 저는 우리 전주 한지와 기록문화유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왔는데 이렇게 장관님들 발표하시는 걸 보니까 전라북도가 너무 잘 살게 될 것 같아서 가슴이 뛰고 지금 두근두근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 한지와 기록문화유산에 대한 얘기를 제안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주에서 우리 한지 인화지를 개발해서 2000년도에 창업한 벤처 1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우리 전통 한지를 연구해 오면서 왜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우리 일본의 화지, 중국의 선지, 그리고 우리 전통 한지, 수록지로 만든 전통 한지들은 인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02년도에 인쇄용 전통 한지를 발명하게 되었고 신지식인, 특허청 신지식인으로도 지정된 바 있습니다. 전주는 예로부터 각 지역에서 한지가 많이 생산되었지만 그중에서 전주 한지가 품질이 우수했기 때문에 1990년대까지 전국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우리 전통 한지를 그동안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정부가 많이 지원을 했는데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없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드리고 싶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우리 전통 한지가 세계화되려면 정부에서 써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로 국가기록원에서 100년 전으로 생성된 연구 기록물들을 한지로 리프린팅해서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생성되고 있는 연구 기록물들을 보존용 전통 한지로 프린트해서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한 가지만 더. 네.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전주는 그 예로부터 전주 4대 사고 중에 전주 사고를 지켜서 조선왕조 실록 500년의 역사를 지켜온 도시입니다. 그리고 전주가 천재지변이 없는 도시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저는 국가기록원을 전주에 유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 이유로는 아까 전주 한지의
네, 우수함을 그거까지 하시죠. 네, 네. 네. 충분히 나중에 다 남은 하셨습니다. 부분은 제안서에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하실 말씀 다 하셨어요. 네. 대통령 자연스럽게 저희가 입으로 넘어가서 네, 편하게, 네. 넘어가도록 시간이 많지 하겠습니다. 않아서. 네. 지역 우리 발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가까운 곳에 계시는 여기 녹색 옷 입으신 분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때문에 안 보이는 사각지대는 억울하다고 주장하십니다. 네, 그 다음번에는 한 단계 넘어가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네,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성남시장 시절 때부터 대통령님을 무척 좋아해 왔던 한 사람으로서 그 대동 인내천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읍에서 온 남궁윤배라고 합니다. 저희 지역구 의원님께서 항상 시간 나실 때마다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토담천방이라는 걸 하시거든요. 그거를 그 큰 버전에서 보는 것 같은 기분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담? 토방이야. 토방청담. 그러니까 그 집 옛날 그 집 앞에서 토방에서 말을 듣는다 해서 네, 감사합니다. 너무 어려운 말을 써가지고 갑자기. 그 정읍의 1산업단지 내에 그 화력발전소가 지금 설립 중에 있습니다. 근데 주변 주민들의 동의도 얻지 못하고 대표성이 없는 주민들의 그 가짜 서명으로 인해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발전소를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설립 허가를 받은 게 어느 순간 폐기물, 처음에는 그 펄프로 설립 허가를 받았다가 나중에는 폐기물로 변경이 됐고요. 뭐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 지금 주민들은 되게 많이 그 불편을 겪고 반대를 하고 있는 폐기물이라고 입장입니다. 하는 게 그 무슨 이렇게 탄화된 그 뭐라고 SRF? SRP입니다. SRF. 네.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좀 그거를 대통령님께서 조금 봐주시고 그게 지금 잘못된 게 있다면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그 여기 아까 비슷한 김제 쪽 계신 분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저도 살짝만 말씀드리면 저희 정읍에서도 송전설로 관련해서 조금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좀 봐주십사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거는 저는 주식을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사실은 코스피가 뛰고 있는 건 남의 나라 얘기고 다른 사람 얘기입니다. 근데 저같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노동으로 일을 해서 먹고 사는 노동자에게도 좀 편안한 삶을 일상을 이룰 수 있는 그리고 자식을 키울 수 있고 그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정책시장님이 신경 써야 될 말씀하신 거예요. 주식 그래도 좀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한 개도 없다는데? 예. 자, 이게 그 아까 좀 전에 얘기하는 그 송전선로 얘기는 어디로 가는 송전선로예요? 어디로 가는 송전선로를? 제가 알기로는 해상풍력단지에서 용인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기 검은색 옷 입으신 여성분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네. 카메라 뒤에 있으셨던 여성분께 드리겠습니다. 이 카메라 뒤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다음에는 저기 들어가겠습니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저는 산골 무주에서 사는 무주명산 오순덕입니다. 네, 무주에서. 네. 제안 드리기에 앞서 대통령께 두 가지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저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자 우리의 대통령이 돼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우리 국민들의 어두운 밤길을 밝히는 등불과 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 무주형 기본소득을 긍정적으로 언급해 주시고 응원을 말씀해 주셔 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무주 군민을 대표로 꼭 감사 인사 말씀드리라는 우리 무주 황인원 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답장이 다양합니다. 네.
사실 산골 무주에서는 오늘 보니까 새만금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산골 무주에서는 새만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지역구의 안호영 의원님께서 새만금 정책을 말씀해 주시면서 아, 새만금에 이렇게 많은 자원이 있고 우리 전북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걸 깨달았는데요. 저희 전북은 사실 희망의 도시는 아닙니다. 청년들이 다 떠나고 있거든요. 제가 전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님 전국의 공무원 시험 중에 평균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디신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알면 이상하겠죠. 전북입니다. 그만큼 젊은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낮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즘 공무원 인기가 없다고 그러는데 전북에서는 이 평균 점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우리 전북에 양질된 일자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이전과 이렇게 기업이 내려와서 우리 전북을 희망 전북으로 만들어주시고 특히 새만금 중심으로 반도체를 포함한 클러스터단이 조성되어서 우리 전북의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무주에 대한 제안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주는 인구가 우리 신생아가 연간 50명밖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50만 이하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잠시만요. 네, 조금 줄여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3만 이하인 이 도시, 이 군 단위에는 기본 소득을 이렇게 선정적으로 다 해주셔서 우리 무주 지역이 그다음에 인구 3만 이하인 이곳에서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게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이가 사라지면 학교가 사라지고 학교가 사라지면 마을이 사라지고 결국 무주군의 미래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육아를 할 수 있는 정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육아기 3년 동안은 최저임금을 좀 지급해 주셔서 우리 농업에 무주군의 이런 인구 3만인 지역에서도 아이가 태어나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 어려운 거는 무주군에서 해야지. 그걸 정부에서 하면 무주만 하고 딴 데는 안 할 수 있나요? 전국적으로 해요. 전국적으로. 네, 이번에는 저 안쪽에 잠깐만요. 검은 네. 그 혹시 군의원이세요? 아니야? 두 분도 어떤 사이예요? 아니 저는 지금 공무직 노조 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공무직 노조. 옛날에 많이 쫓아다니시던 그분들이신가 보요. 네, 맞습니다. 네, 안에 검은색 입으신 남성분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 한번 잠깐만 할게요. 그 농어촌 기본소득, 은 무주는 신청을 했다가 떨어진 거죠. 떨어져 한두 개 더 있으면 됐을 뻔했는. 이 농어촌 기본소득은 사실 제가 이제 야인일 때 가장 그 농어촌 기본소득이 적합한 도시로 예를 든 데가 무주였어요. 아마 그 들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예를 들면 무주는 자연 경관이 참 좋다. 이제 무주는 그 무슨 산이더라? 덕유산. 제가 덕유산을 참 좋아하는데 그 산도 좋고 계곡도 좋고 무주 구천동 그래서 전국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예를 들면 뭐 그림을 그리든지 아니면 뭐 전원 생활을 즐기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소액의 지원만 해주면 되돌아올 사람들이 참 많겠다. 그게 바로 기본소득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 10군데 선정했는데 옆에 장수는 되고 무주는 떨어져 버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무주는 자체 재원으로 80만 원인가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대요. 이제 정부가 원래 40, 광역도가 30,
군이 30 이렇게 하기로 돼 있죠. 그러니까 거기도 사실은 선정했으면 됐을 텐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거는 계속 확대해 나갈 거예요. 이제 성과를 봐가면서 확대해 나갈 거고, 지금은 이제 2년 시범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2년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죠, 그게. 이제 하면 계속 하는 거지. 그게 뭐 중간에 하다 말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2년 후에 그 결론을 낼 텐데 영구적 사업을 할지 어느 규모를 할지 또 지원 비율은 어떻게 할 건지 여기 이제 다 통계를 내서 분석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제가 이제 경기도 있을 때 연천군 청산면이라는 데를 한번 해봤고, 거기는 명확하게 인구 증가에다가 동네에 무슨 가게들도 많이 생기고 뭐 미용실도 생기고 식당도 생기고 어쨌든 그 자체 공동체가 생겨나더라, 살아나더라, 인구도 좀 늘어나더라, 계속 줄을 들다가 그런 경험도 있는데다가 이번에 10군데 한 지역은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로는 인구가 어쨌든 뭐 한 7%, 8%까지 이렇게 늘어났는데 계속 줄어들다가 어느 지역은 해방 이후에 가장 많이 늘어났다고 또 하더라고요. 그런 지역이 있을 만큼 늘었는데, 그럼 그 늘어난 인구가 대체 어디서 왔느냐? 옆 동네에서 왔냐? 옆 군에서. 근데 그것도 물론 있고,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뭐 대도시, 인근 수도권 또는 인근 대도시 여기서 온 데가 거의 절반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들쭉날쭉하긴 한데 그걸 보면 이게 지금 2년간 한시적으로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반응이 있다면 이거 이제 앞으로 이제 영구적인 대한민국의 이제 기본소득의 한 유형으로 또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서 또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영구적으로 아니 뭐 장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의지해서 되돌아올 수 있겠다. 그 지역에서 아이 낳고 키울 수 있겠다. 오늘 아침에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자녀가 셋인데 한 달에 75만 원씩 들어오니까 애들 학원비도 내고 뭐 좀 살 것 같다. 뭐 이렇게 했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셋이니까 이제 부모까지 하니까 75만 원이었던가 봐요. 근데 지금 전국의 영양군, 경북 영양군은 자체 재원 5만 원을 더해서 월 2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고. 근데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또 퍼주냐 또는 무슨 뭐라더라? 배급하냐? 이재명 배급충이냐? 뭐 그런 사람도 있던데.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 분명하게 좀 확실하게 좀 지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군 단위의 예산은 1인당 보통 한 1인당 한 2천 몇백만 원씩이 되는데 그거를 180만 원 1인당 지원한다고 그 무슨 군 살림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와 광역 단위에서 70% 지급하면은 30%를 내고 있는데 그래봤자 6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2천만 1인당 2천 몇백만 원 중에 60만 원. 그걸 빼면 살림이 망하냐? 전혀 그렇지 않죠. 다른 거 조정해서 하면 돼요. 그러면 이걸 군민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그거 가지고 쓸데없는 데다가 길 만들고 저기 시멘트 길 걷어내고 아스팔트 깔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그건 정책 판단의 문제죠. 그거 좋은 사람 그렇게 하는 거고 주민들한테 지역화표 줘서 동네에 쓰고 동네 가게도 살리고 동네 경제도 살리고 이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결정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꽤 확산이 될 것 같고 이제 무주도 제가 추경에 가능하면 편성해서 지원해 주라고 지금 그렇게 그때 제가 얘기를 실제로 해놨습니다. 뭐 추경을 언제 하게 될지 모르지만 군 단위가 이제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뭐 돈은 지금 김관영 지사님 뭐 하시겠지 지원해 주겠지 설마 나라에 사는데 돈은 안 할래 그러면 인심 잃어서 살 수 있겠어요? 네,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지목 드렸던 분, 네, 이어서. 그런데 하나만 더 미안합니다. 아까 이제 신생아가 기껏해야 1년에 50명밖에 안 나는데 그 최저임금이라도 해서 저 보호 인력이라도 하나 배치해달라 그 말 그런 취지잖아요. 저는 그 정말로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아니 뭐 군에 뭐 저 신생아가 1,000명씩 막 2,000명씩 나면 그 부담되는데 이 50명 낳는데 출산율이 2배로 늘어가지고 100명을 낳았다. 100명한테 저기 300만 원씩 줬다. 그래서 1년에 3천만 원 주면은 100명이면 얼마예요? 30억인가? 근데 50명이니까 50명을 추가로 고용하면은 35 얼마? 1억 5천 15억인가? 1억 5천만 원인가? 어쨌든 그게 또 군 예산 전체로 보면 많지가 않아요. 생색은 엄청나게 나겠죠. 아이를 낳으면 애 보는 사람을 한 명씩 보내주는데 훌륭한 생각 같습니다. 군수님한테 잘 얘기해 보세요. 이것도 한번 지원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 한번 감안해 보죠. 일정 비율을. 예를 들어 소멸 지역에 출산을 하면 출산화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뭐 예를 들어 양육 지원을 할지, 이건 현금 지원을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건 3만 이하 굴단이야. 그냥 소규모만 주자 지금. 어쨌든 이거 한번 저희 검토해 볼게요. 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아까 지목 드렸던 분, 네, 예. 의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진안에서 태어나 전주에 살며 완주에서 장사하는 소상공인입니다. 대통령님, 동학의 어리 살아 숨쉬는 고장 전북 특별자치도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북은 매년 장수군과 맞먹는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진장 줄고 있습니다. 2035년에는 150만이 무너질 거라는 그런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소도시들은 없어질 거라는 지역 소멸 위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10년 후에 전북이 소멸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약 연 1,500만 명이 온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잠시 스쳐 지나가는 관광객일 뿐 대부분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관광객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준비해서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동학 농민혁명의 고장에 닿게 14개 시군, 녹두길이나 그런 부분을 조성을 해서 14개 시군을 묶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북, 무주와 진안, 장수 같은 진안고원으로 묶여있는 산간지역 같은 경우는 산업을 활용해서 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경북의 거창과 함양, 산청을 연대해서 동서화합의 웰리스존이나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존을 한다라고 하면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의 땅 새만금, 물과 전기가 흐르는 생명의 땅 반도체가 유치를 위해 제가 전북 특별 도민 범국민 5만 명의 그 서명을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꼭 받아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지금 약속한 시간이 10분이 지났는데 조금 더 벌써요? 네. 좀 더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번 이쪽으로 가서 여성분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성분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좀 줄여서 해주시면. 네, 핵심만 간결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주에서 온 15년 전에 남편과 무주로 귀농해서 농사만 지을 줄 알았던 45살 여성 농부 선수진입니다. 짧게 하라고 하셨는데 준비한 거는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대통령님과의 내적 친밀감이 좀 있는데요. 21년도에 무주를 찾아주셨을 때 저와 셀카를 찍은 게 있어요.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적 친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제안 드릴 거는
저는 농사만 지을 줄 알았지만 현재는 소규모 식품 가공업과 돌봄 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로컬 브랜드 산골浪만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귀농한 지 어느덧 15년 차가 되었고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장년들이 농촌 지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고용대에 농지를 활용한 농촌 정착 비용 절감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의 귀농 귀촌 상담은 있으나 실제 로컬로 이사 오는 비율은 여전히 낮은 실정입니다. 그 주요 원인으로는 초기 정착 비용 부담, 농업 소득의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영농 활동만 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이미 청창농 같은 제도적인 지원이 있지만 서비스업에 익숙한 청년들이 농사만 지어야 하는 농촌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창업을 하기 위한 조건의 토지 매매값은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죠. 그래서 개발 행위가 제한되어 있고 비교적 저렴한 농업진흥고용대의 농지에서도 일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농업 기반 휴게 음식점 및 손님 적객업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제안합니다. 네, 조금 더 좀 많이 네. 남았나요? 예를 들면 얘는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럼 이러한 조건을 대상으로 이제 제가 예를 들었던 그 내용을 대상으로 이제 허락이 된다면 이는 무분별한 상업시설 허용이 아니라 농업을 주된 기반으로 하는 휴게 음식점 및 손님 적객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제한적 완화 방안입니다. 네, 농업을 지키면서도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농업과 경험이 함께 공존할 수 있게끔 제도적 유연성을 고민해 주시기 요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거는 정책실장께서 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농림부 허가 사항인가? 저거는 되게 중요한 지적일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제가 보는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빨간 장갑 갈수록 손이 늘어나요. 네, 목장갑 들고 계신 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마지막 비장카드 빨간 장갑을 끼워서 이렇게 선택이 돼서 고맙습니다. 일단 먼저 대통령께서 전북에 오셔서 고맙고요. 또 새만금에 먼저 가서 지금까지 희망 고문으로 30년 넘게 우리 도민들이 유린당했던 것들이 이제 서서히 첫 삽을 뜨게 되는 것에 대한 인식에 고마움을 먼저 표합니다. 지금 농식품부 장관님이 앞에 있지만 죄송합니다. 먼저 좀 강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농피아 1호가 가락시장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유통개혁이 오랫동안 요구해왔지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강서시장에 제1호 강서시장의 유통에 대한 도메인시장 법인이 도입됐었습니다. 그래서 21년째 하고 있는데 현재 농민들과 그다음 중도메인이 직거래로 형태로 진행되어 왔던 게 1조의 매출액이 있고 경매가 지금 한쪽에서는 진행하는 것은 5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게 가락시장에 도입이 된다면 3초 만에 이루어지는 이 경매 제도에 새롭게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50%는 이렇게 시장 도메인이 농민과 직거래를 통해서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장관 승인 이상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오랫동안 농식품부 장관에 요구했지만 장관님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승인을 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아닌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지 않으면 이 농피아들의 이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나중에 저 말씀하신 거 아닐 테니까 보고 하나 해주세요. 예, 아니 그래서 이 가락시장 내 전체 도매법인 협회가 가지고 있는 노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알아들어서 대통령께서 실제 했던 거라서 도매법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좀 챙겼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저한테 명의 김제에서 이야기는 꼭 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청탁이 이번에는? 예. 그래서 김제에 지금 민간 육종단지가 진행되고 있고 이걸 국가 민간 육종단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신공항 부지로 현재 한 30만 평이 45만 평이 지금 현재 묶여 있습니다. 30년째. 그게 여기 국토부 장관님이 김제에 주시면 됩니다.
여기 마침 계셔서 네. 30년째 국토부가 그 땅을 의견 묻고 있는데 주시면, 네, 이 넣도록 부분에 대해서 김재 씨가 활용해서 실제 첨단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요청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송전철탑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전이 지금의 논의 과정에 대개혁 혁신안 국무총리 산하의 혁신안 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한전은 무조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민들은 굉장히 위협감을 느끼고 있고 논의 단계에서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 진행한다면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 무시하지 않고 선정위원회를 몰아세우고 입지 선정해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불협화음이 너무 큽니다. 일단 한전이 일단 중지를 시키고 논의 속에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왼쪽에 여성분께 가보겠습니다. 이어폰을 네. 잠깐만. 이거를 사실은 지금 막 급하게 말씀하시니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서 답답하시죠? 그럼 메모를 해서 다 써오셨던데 메모를 해서 내십시오. 네? 저희가 점검은 다 할 테니까요. 네, 의견 제안서 주시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목 드렸던 이어폰을 끼고 계시는 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동학의 고장 정읍에서 온 김혜미라고 합니다. 진짜 동학의 고향은 뭐고? 그게 우기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8년 전쯤에 운이 좋게 라이브를 통해서 경선 때 지방 도시 소멸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좀 그때랑 좀 비슷하게 입고 왔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막 그 도시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일반 시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복잡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겁대가리 없이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자 최대한 짧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 소멸은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닙니다. 고령화와 청년 유출이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적 붕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 단지를 조성해도 사람이 정착하지 않는 이유는 일자리와 교육, 정주 정책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읍은 이미 초고령화 단계에 들어선 도시입니다. 인구 10명 중 3명이 고령 노인이고요. 근데 저는 이 조건이 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국제적인 무대에 의해서 세대 전환을 실험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이 강화된 교육 특구를 중심으로 청년과 가족을 유입하고 인근의 산업 단지와 연계한 일자리 구조를 구축해서 고령 친화 사업과 돌봄 인프라를 확장하는 세대 공존형 전환 시범 모델 사업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읍이 대한민국 세대 전환 실험 도시로 지정이 된다면, 이게 성공한다면 이는 전국에 있는 소멸 위험 지역에 확산 가능한 국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생각해봐 주시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저기 멀리로 가겠습니다. 노란색 모자 쓰신 남성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그 전원수 대변인 저렇게 빨간 장갑, 노란 모자 이렇게 하면 나중에 막 번거지 쓰고 이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한 건 아니에요. 저 일부러 모자 쓰고 왔습니다. 그래, 그런 거 같아서 그런 말. 저희 어머니랑 아들이랑 같이 왔다는 의미에서 모자를 쓰고 왔습니다. 어렵네. 지금 너무 분위기가 좀 어두운 것 같으니까 전 국민이 아는 동화 이야기 오수견을 피지컬 AI와 결합해서 되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주인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한 그런 충견의 마음을 과학과 결합하여서 산불 진화나 아니면 가뭄 작물에 일거양득 효과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이거 딱 한 개만 하겠습니다. 3개를 적어왔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나머지는 하겠습니다. 써서 내세요. 네. 네, 써서 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은색 입으신 남성분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동학농민운동의 진짜 발상지 정읍에서 농사짓고 있는 청년농부 김선웅입니다. 정읍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나 봐요. 정읍이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우리 송민영 장관님께서도 여기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청년 창업농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 창업농 정책은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에 대한 이제 수혜자인데요. 하지만 지금 청년 창업농은 뽑는 정책, 그 대상자를 뽑는 정책에 가깝습니다. 선발 이후 3년이 지나면은 지원은 끝나고 그때부터는 모든 위험을 청년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시설 투자 대출은 남고 농산물 가격은 불안정해서 판로는 여전히 각자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정책은 농업 창업을 단계적으로 나눠서 예를 들어 엑셀레이팅 과정, 그다음에 초기 단계, 중기 단계, 정착기 이렇게 나눠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 우리 청년 창업농이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중앙에 계신 하얀 셔츠 입으신 여성분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의 국정운영을 너무 잘하셔서 제가 너무 떨리네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자긍심을 느끼고 있는 전주시 덕진구에 살고 있는 박윤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에 군산에서 현대차 그룹에서 그 MOU 체결을 하셨는데 너무나도 기다렸던 기업의 투자였습니다. 이 그룹의 투자가 제2의 3의 많은 그룹들이 내려와서 정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전라북도가 실행 속도에 대한 의문도 존재했던 지역인데 앞으로도 이 사업이 진짜 사업으로 볼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잘 보살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전라북도가 피지컬 AI 육성 사업에 대해서 많이 예산과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완할 점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 저희가 부지 성전 논란도 여러 가지 있지만 인프라, 전북 인력도 한계가 있고 또 여러 규제 및 제도적 새로운 기술인 만큼 실증 단계에서 사업체까지 제도적인 다양한 법적, 제도적 규제가 존재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례 도입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제2의 3의 그룹들이 많은 지역에서 균형 발전에 이르고 있도록 잘 보살펴 주십시오. 네. 전북을 살려 주십시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제가 다음 일정도 사실은 또 하나 있어서 어디 실증단지를 한번 가보기로 했는데 아쉬우시죠? 네. 다음에 또 해요. 오늘 시간이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저희가 전북에서 오늘 일정 엄청 많이 한 거 아시죠? 그래서 전북을 위해서 일정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우리가 지금 좋겠고. 또 어디 한 군데를 가야 될 때가 있어요. 뭐라고요? 뭐 때문에? 네? 네, 나중에 의견 제안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모를 해서 내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자, 그냥 정리 이제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님 마무리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쉽죠? 네. 근데 아쉬운 거 이거 다 해소하려면 밤새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정말 산더미처럼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정부에 바라는 것도 많을 거고, 정부가 하는 일 부족한 점도 많을 거고, 또 칭찬하고 싶은 것도 조금은 있을 거고. 그래서 오늘이 또 마지막이 아니니까 다음을 기약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국정을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냥 단순한 보도상의 숫자가 아니라 내 삶에서 세상이 좀 더 나아지고 있구나. 우리 다음 세대는 나보다는 좀 더 나은 세상을 살겠네라고 믿어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그래도 후퇴하지 않고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은 전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손잡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대통령님 마무리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전북의 마음을 듣다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먼저 이석하실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자리를 이석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꼼꼼히 검토해서 전북에서 지능형 산업 혁신과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청와대 직원들은 물론이고 이재명 정부의 공직자 모두 더 힘껏 뛰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청와대 부대변인 전운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북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